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희찬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의 응원 화환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멸콩에서 장해찬 최고위원이 제일 먼저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다음날 방송을 해드렸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분 좋게 이게 동참하고 계신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 당사가 공간이 좀 좁아서 네. 국회 제1문에 화환을 많이 보내는 쪽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네. 지금 국회에서 이걸 거부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거든요. 예, 거부당했다고 하는 분의 글도 네. 올라와 있습니다. 댓글도 올라오니까요. 예. 저도 현장 상황 좀 이해는 안 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는데 당사가 좁건 말건 그렇다면 당사 입구를 한번 완전히 메워서 화환으로 터트려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국회에서 못 오게 한다고 한다면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좀 더 파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화환 보내기 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네.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와 국민의힘에서 사사건건 그 좌파 이중대 노릇 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지금 11월, 12월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장동혁 체제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네. 이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최근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김혜지 의원과의 설전이나. 그런데 거기서 보면 그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다소 과한 표현 쓰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박민영 대변인을 끌어내림으로 인해서 장동혁 체제를 흔들고 나아가서 한동훈을 살리겠다. 아하. 그리고 조중동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길들여지지 않는 장동혁식 어떤 새로운 정치를 그냥 셔터 내리게 하겠다라는 저는 그 기득권 세력의 음모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화환도 보내고 꽃도 보내고 우리가 장동혁과 함께한다. 네. 우리가 장동혁이다라고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꽃 보내고 응원하고 정도의 차원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도 글도 정말 많이 쓰셔야 되는 거고 어디 방송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국회의원들 따끔하게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전화 문자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국회 일문이 안 받아주면 국민의힘 당사로 다시 보내면 되죠. 근데 지금의 어떤 상황 자체가 윤리위원장 교체 이후로 좀 급박해지고 있어요. 아하. 고성국 박사님께서도 여상원 윤리위원장 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1월까지 시간 끌다가 유야무야 뭉개고 한동훈이가 선거 나오면 설마 그 국면에 한동훈이를 어떻게 자르겠어 하던 인간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마이웨이로 쭉 가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운전해 오면서 기분 좋은 여론조사를 하나 봤는데 네. 스트레이트 뉴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9로 민주당이랑 오차 범위 안에 또 붙었더라고요. 아하,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하겠다는 응답이 국정 안정을 2% 이겼습니다. 그거는 야당 찍겠다, 국민의힘 찍겠다는 거잖아요. 아주 기분 좋은 소리네요. 근데 이런 거는 또 보도를 잘 안 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잘 안 다루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이 11월이 장동혁을 흔들어서 끌어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온갖 족벌 언론과 이 친한계 똘마니들과 그 기득권 세력들이 네. 마음을 단단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때 우리가 장동혁이다. 우리가 장동혁을 지키기 위해서 꽃 보내기든 뭐가 됐든 힘을 모아야 될 비상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우리는 황교안이다. 이 황교안 대표의 부당한 체포에 항의하는 그 주장이었는데 그것도 몰래 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장애투쟁에 연단에 서서 했거든요. 아니 이게 뭐가 문제라고 이걸 갖고 시비를 걸죠? 그러니까 지금 예. 그 황교안 대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부정선거라는 키워드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선관위 관계자들이 국회 나왔을 때 신동욱 최고위원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주류 정치인들이 네. 너네 자꾸 앵무새처럼 부정선거 없다고만 하지 마라.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확실한 대책 내와라. 그렇죠. 너네 계속 사고 터지지 않냐. 근데 이 정도 말을 국회 공간에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꺼낸 게 과거에는 좀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초식대로 가지 않고 장동혁 체제에서 뭔가 저 기득권들의 약점을 툭툭 건드리니까 네네.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황교안이다 발언 이후에 장동혁을 흔드는 여러 어떤 이 회방이나 네. 방해가 한층 더 거세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 좁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는 네.
부당하게 체포당해서 수갑 찼던 우리가 이진숙이라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이전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법으로 누가 구속되는 거 이번에 처음 봤는데 우리가 소년보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탄압받고 핍박받는 모든 사람들, 돌아가신 양평군의 정의철 면장님, 우리가 정의철이다, 우리가 양평군 면장이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한테 핍박받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지키겠다. 국민의힘이 그 핍박에 맞서 싸우는 맏형 노릇을 하겠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꼬치꼬치 야,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너 다 동의해?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는데 너 이거 다 동의해? 무슨 이게 순혈주의에 뭐 계보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아주 좁은 사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라 네. 넓게 봐야 된다고. 지금 장동혁을 흔들고 끌어내리는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다. 네.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된다. 그 싸움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지난번에 저 종북 주사파 개딸들이 11.5 부동산 이 테러에 해당하는 이 정책을 발표한 직후에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특위를 발족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그 부동산 대책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을 했어요. 그 무렵에 갑자기 저 좌파 것들이 장동혁 대표는 뭐 집이 6채나 되는데 하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격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진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로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효과가 났어요. 네. 그 이것들이 이번에는 장동혁 투기 TF를 구성하겠다고 좌파 것들이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다 구로에 아파트 있고 충남 보령에 시골집 있는 사람한테 부동산 검증 TF를 띄운다니까 네. 이 민주당과 좌파 그리고 기득권들이 장동혁이라는 인물을 얼마나 눈엣 가시로 여기는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많은 좌파 언론들이 네. 한동훈은 우쭈쭈 해주는 거. CBS, MBC, JTBC는 대놓고 한동훈 패널만 부르고 한동훈 우쭈쭈 해주는 난리가 났어요. 왜냐? 한동훈이 크면 클수록 보수 분열이 되고 좌파들한테 득이 되니까. 그런데 장동혁 이야기가 나오면 입에 거품 물고 공격하고 장동혁을 지지하는 사람은 방송 패널로도 부르지도 않아요. 이거 이제 선거 시즌이 되면 너네 방송 선거법 위반이라고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되는 사안인 건데 네네. 이게 뭐냐? 장동혁이 그만큼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보던 초식이란 뜻이고 국제적인 트렌드를 보면 장동혁식 정치가 선거 이기는 방향이거든요. 아하, 예. 가까운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당선된 이후로 자민당 지지율이 60%가 넘었습니다. 80까지 간 조사도 있어요. 2030에서는 85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일 때는 자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이었어요. 20%, 10%. 소위 말하는 이시바 시게루가 사람 좋고 합리적이고 중도파다라고 평가되는 사람이거든요. 다카이치 사나이는 막 극우극우 거리잖아요. 그런데 다카이치가 뜨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열광하면서 그래 세게 나가 막 이래요. 그렇죠, 그렇죠. 영국의 지금 정당 지지율 1위가 어느 정당인지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영국 개혁당입니다. 못 들어보셨죠? 노동당, 보수당 이런 양당이 아니에요. 영국 개혁당은 무슨 당이냐? 다 극우 정당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당이에요. 난민 안 받겠다 우리. 우리는 영국인 중심이다. 지금 정당 지지율 거의 압도적 1위예요. 다음 총선에서 과반 정당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 말랑말랑한 중도 PC 좌파들한테 이미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 국민들은 염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몇 발짝 느리지만 장동혁식으로 가는 게 제2의 다카이치 사나이고 제2의 영국 개혁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껴서 장동혁만 고꾸라트리면 국민의힘이 다시 말 잘 듣고 지들끼리 싸우고 뭐 좌파 이중대 노릇하는 말랑말랑한 이 반좌파 반중도 잡탕 정당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구로에 집 있는 사람을 검증하겠다고 부동산 TF 띄우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 구로에 집이 있는데 지금 거기서 살고 있죠. 네. 그런데 국회 앞에 오피스텔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때 사무총장 하면서 선거 치렀잖아요. 네. 그리고 탄핵 국면이 들어서서 탄핵 저지 투쟁했고 또 김문수 후보 대선 치렀고 네, 상황 본부장 했죠. 그리고 지금은 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아마 일주일에 최소 3, 4일 정도는 구로동이 서울 영등포에서 가깝다 하더라도 아마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을 거예요. 늦으니까. 거의 밤새마듯이 하니까.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그 성품으로 보면 아마 구로집을 팔아서 여의도로 올 수 있나 그거부터 먼저 그 검토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로동 아파트 판다고 여의도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사죠. 네. 이게 범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때문에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구해놓고 거기서 급할 때는 밤샘도 하면서 이렇게 일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칭찬해 줘야 되는데 아니 이것들이 이걸 투기라고 본다? 하여튼 지난번처럼 또 이번에도 장동혁 대표의 미담을 좌파 것들이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일을 이것들이 할 것 같으네요. 저는 오히려 이 TF를 민주당이 띄워준다니까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아, 민주당이 또 한 번 장동혁이 이제 대선 주자로 확실히 만들어주는구나.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여러분 그 타워 팰리스 산다고 알려진 강남에 아파트 전세 주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갭 투자잖아요. 하고 있는 한동훈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부동산 검증 뭐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요. 옛날에 법무부 장관 뭐 청문회 때나 잠깐 하다 말았지. 사실은 이 타워 팰리스 산다는 사람 냅두고 구로 아파트 가지고 지방에 집 사는 모범적인 사람 검증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뭐냐. 한동훈은 이 좌파들의 애완견이다. 강남 좌파는 그 좌파 세계에서는 애완견인 거거든요. 조국도 그렇고. 그렇죠. 구로사는 진짜 보수. 구로 보수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뭔가 상징성이 느껴져요. 구로 보수.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이 대부분 강남에 집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맞아요. 예. 근데 강남에 집 안 가진 당대표 얼마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로 보수, 강북 보수인 거예요. 장동혁이. 충청 보수인 거고. 네. 이런 사람을 검증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지금 장동혁만 보면 막 배알이 뒤틀리고 이게 나중에 영국 개혁당처럼 될까봐 지금은 조금 힘든 시간이라도 다카이치 사나이처럼 될까봐 막 전전긍긍한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극명하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항소 포기 외압 사건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예, 어제도 국민의힘이 정성호 사퇴를 촉구하는 그 장외 그 의총을 법무부 앞에서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것들은 뭐 늘 한술 더 떠요. 사의를 표명한 검사장 사표 받지 마라. 징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표 받아서 면직되면 이제 징계를 못 하니까 네. 뭐 이 짓거리들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이런 류의 징계는요. 설령 어거지로 내려봤자 행정소송에서 100% 다 취소가 됩니다. 아하,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추미애가 과거 윤 전 대통령을 징계했다가 가처분 져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검찰 청사 앞에 딱 돌아오는 그 장면 그걸로 대선 다 한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 장면들이 각국 검사장들이 있는 이 중앙지검뿐만 아니라 뭐 여러 지검에서 다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보수가 지금 왜 어려워졌냐.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판사들 잘못 건드려서거든요. 그걸 잘못 건드린 장본인이 한동훈이고. 그러니까 그때 보수 법관들이 많이 옷을 벗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국민의힘과 보수의 적대적 감정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랬던 인간을 법무부 장관 시켜버렸으니까. 그게 우리한테 두고두고 아킬레스건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하는 짓거리들이 검사들한테 저렇게 하면 네. 검찰청 없앤다고 끝날 것 같습니까? 저 사람들이 결국 다 법조계의 핵심들이고 저 사람들이 또 이 동기들이 보면 다 판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법조계에 선을 넘어서 그들의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들인데 자존심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면 그 후과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판결 마음에 안 드는 거 참 많죠, 여러분. 그게 단순히 이재명한테 굴복한 판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47개 혐의로 괴롭혔는데 다 무죄가 났는데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후폭풍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거 기네스 기록일걸요. 네. 기소를 47건을 했는데 혐의를 전부 무죄. 이거 진짜 법조계에서 내상이 큰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 후폭풍을 지금 한동훈 때문에 뒤집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사들도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로펌 가면은 연봉 수억씩 10억씩 받는 사람들인데
그 일반 직장인 월급으로 검사하는 거는 명예랑 자존심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자존심을 이렇게 망가뜨려? 그럼 이 사람들이 옷을 벗고 나와도 법조계 여론은 움직이는 거예요. 판사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민주당 이거 후폭풍이 저는 간단치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가 하면 저것들이 공무원 75만 명을 적으로 돌리겠다고 지금 선언한 셈이죠. 네. 이거 뭐 핸드폰 다 가져와라.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핸드폰 왜 못 내냐. 뭐 김민석이도 뭐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ETF 운영하겠다라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재명이 지가 지 입으로 말했잖아요. 핸드폰 절대 뺏기면 안 된다고. 그렇지. 아니 지 핸드폰은 뺏기면 안 되는 황금폰이고 일반 공무원들 핸드폰은 뭐 공공재산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요새는 남녀 관계에서도 핸드폰 안 보여주는 게 매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지. 핸드폰 핸드폰 보자고 하면 막 그런 것 때문에 연인들이 헤어지기도 하고 막 그 요새 문화에서는 아니, 좀 이상한 사람. 네. 뭐 극성스럽게 뭐 예. 그렇게까지 무슨 스토커나 집착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막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 부모들이 그 자식 핸드폰 보면 안 돼요. 그거 큰일 나요. 보면 안 돼요. 그 사춘기 자식이랑 엄청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일기장 훔쳐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다 큰 공무원들, 뭐 여기에 공무원이 20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30대, 40대, 50대 다 있을 텐데 핸드폰을 가져와라? 검사하겠다? 이 사람들이 설령 낸다 해도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고 보자 막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네. 일부 공무원들 말고는. 일부 정말 친자파한테 잘 보여서 출세하려는 그 정치 공무원들 말고는. 이것도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세종시 선거가 아주 어렵습니다. 네. 세종은 윤석열 정부 때 기적적으로 이긴 데지. 근데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열받으면 세종 선거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각 지방에 예.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하도 늘어나서 인구가 어마어마해요. 그럼요. 구청 있는 데나 시청 있는 데는 와. 이거 지방 선거에 저는 막대한 영향 끼칠 거라고 봐요.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이 김용범이라는 자가 예전에 강기정이보다 더하더라고. 네. 저는 살다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은혜 의원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눈이 뒤집어졌어요. 눈이 뒤집어져서 옆자리에 우상호가 앉아 있었는데 우상호가 말리는데 막 팔을 뿌리치면서 가만히 있어봐 막 이래요. 그 우상호가 놀래서 김용범 마이크를 꺼서 막 옆으로 빼요.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리고 그 운영위원장이 여당의 김병기거든요. 저 김병기 싫어합니다. 네. 근데 오죽하면 김병기가 말로 타이르다가 안 되니까 소리를 질러요. 정책실장! 3번 소리를 지르고 여기가 지금 정책실장 화내는데요. 그러니까 지들이 봐도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나와서 눈 뒤집고 막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이성을 잃은 주제가 뭐냐. 딸 전셋집 문제거든요. 김은혜 의원이 이상한 이야기 한 것도 아닙니다. 네 딸은 네 돈 지원받아서 전세 살잖아. 근데 너네는 왜 부동산 대책 이상하게 만들고 전세 대출 예산 줄여서 청년들 다 월세 살게 만드느냐. 우리나라 20대 30대들도 네 딸처럼 생각해라. 전세 대출 예산 늘려라. 이게 뭐 가족을 비난한 건가요? 이게 뭐 이상한 가족한테 음모론을 더 씌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딸 이야기 나왔다고 흥분해서 막 고래고래 날뛰는데 그 날뛰는 성질머리 분노 조절 장애로 이재명이랑 싸워가지고 부동산 정책 고치길 바랍니다, 진짜. 김용범이. 네. 어제 밤에 딸한테는 칭찬 받았나 몰라? 모르겠어요. 저렇게 되면 이제 딸도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증여세 회피하는 루트가 이 전세 보증금이나 그렇죠, 집 살 때 돈 빌려주고 맞아요. 가짜 차용증 쓰고 예. 나 이거 빌려준 거예요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면 이자라도 갚든가. 이자를 매달 넣은 계좌가 확인이 돼야지. 그런 것들도 이제 언론이 취재할 수 있고. 이제 조사 안 할 수가 없네. 왜냐하면 저렇게 이상하게 구니까 어라? 왜 저렇게 난리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언론의 레이더망이 김용범과 그 딸의 전셋집 수상한 전세 대출, 뭐 전세금 지원 등으로 이 불이 번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국민의힘 공천 얘기 좀 해보죠. 지금 정점식 의원이 지자체 공천과 관련된 TF를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발표를 했어요. 정량지표 50%, 개인 PT 20%, 여론조사 30%.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저도 전당대회 같은 데 나가본 사람으로서 개인 PT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아하. 여기서 중요한 건 여론조사랑 이 정량지표 안에 당성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당성평가가 있어요. 네, 당에 대한 기여도가 이 정량지표 50 안에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론조사 30에서는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사람 시장이고 도지사인데 맨날 발목만 잡고 탄핵 찬성하고 중요할 때 민주당이랑 하나도 안 싸우더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고 당성평가로 당 지도부가 제대로 검증을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안심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말로만 당성평가를 하고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비어있는 당협위원장들은 공모를 하고 있는데 네. 양천 갑에 거기가 목동이에요. 우리한테 서울에서는 강남 다음으로 좋은 지역이에요. 원희룡이 3번 연속 국회의원 당선됐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이 8명 공모를 했는데 6명을 살리고 토론시키고 2명을 컷오프했는데 그 2명 중에 송영훈이라고 하는 한동훈 따라다니는 그 방송 많이 나오는 변호사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너 당성이 떨어진다. 너 맨날 한동훈 똘마니 노릇하면서 당 공격이나 하고 그랬지. 가차없이 컷오프 잘라버린 거예요. 아하. 논란이 일어나건 말고 신경 안 쓰겠다. 옛날 같으면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그런 사람 올려가지고 뭐 여론조사에 맡기거나 했는데 우린 눈치 안 봐. 너 한동훈 똘마니야? 한 딸이야? 너 컷오프야. 6명 남기고 2명밖에 컷오프 안 시켰는데 거기 포함시켰어요. 아하. 양천갑에서. 그러니까 이 양천갑의 사례를 보니까 이 당성평가도 당 지도부가 좀 마음먹고 단단히 하지 않을까. 근데 네. 지금 홍준표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 소속의 광역단체장이 11명이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1.23 계엄 이후에 이자들이 보인 태도, 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탄핵 저지 투쟁을 했을 때 이자들이 보인 태도, 또 지난 대선 때 막 쌍권이 막 그 합법적으로 선출된 후보 교체하겠다고 난리 피웠을 때 이자들이 보인 태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 제 기준으로 보면 11명 중에 한 2명 남기고는 다 컷오프 시켜야 돼. 거기에 남겨둘 것들이 뭐가 있어요? 저는 예. 제가 뭐 특정 지역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많이 바꿀수록 좋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직 시장 도지사의 프리미엄 야당일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당일 때는 현직 프리미엄이 있지만 야당일 때는 현직이니까 프리미엄 같은 거 별로 없고요. 네. 오히려 우리가 공천 혁신으로 많이 바꾼다. 장동혁 체제에서 시장 도지사 후보들 대거 물갈이 해가지고 새로운 인물들로 우리가 승부 보겠다. 선택해달라. 이재명 정부 견제 잘하겠다. 결국에는요. 이 지방선거가요. 서울시정, 부산시정, 뭐 대구시정 잘하는 사람 뽑는 선거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정권 심판이냐 국정 안정이냐예요. 네. 그런데 오늘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정권 심판이 2% 이겼다니까요. 그러면 네. 현직 시장이니까 제가 시정을 잘합니다라는 게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정권 심판할 전투력 있는 기수들로 쫙 세팅해가지고 네. 우리 뽑아주면 이재명 정부 견제 제대로 합니다. 이거 이재명한테 힘을 이렇게 더 줘도 되겠습니까? 이 맥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특히 당선이 유력한 영남 지역부터 많이 바꿔라. 새 얼굴들 많이 올라오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바람을 일으켜야죠. 그럼요. 네. 네.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뭐 조직으로 선거할 수도 없고 무슨 예산 따오겠다고 하는 식의 선심성 공약으로도 선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상대인 저것들이 훨씬 더 세게 할 거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는 정권 심판 바람을 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의 그 본거지 이거 든든한 대들보인 영남권 5개 광역부터 대대적으로 진짜 제대로 싸울 사람. 많이 바꿔야 돼요. 네. 으로 대거 교체를 하면서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니까 중앙정치 하기 힘들다라는 거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이라는 절체절명의 국면을 겪을 때 잠자코 뭐 불똥 튈까 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지들 공천 시즌 되니까 갑자기 막 민주당 욕 좀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런 비겁한 인간들부터 찍어내서 영남에서 좀 많이 바꿔야 된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단체장도 다 하기 나름이에요. 그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하면서 대권 주자까지 올라가서 권력을 탈취했는데 그거 성남시장 할 때 지 혼자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지 혼자서 그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하고 그러면서 단식하고 막 뭐 난리였잖아요. 별놈의 난리까지 다치면서 그건 따지고 보면 정치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지난번에 손현보 목사가 그 주최한 그 세이브 코리아 동대구역 집회. 네. 거기 그 이철우 지사가 연단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았어요. 애국가도 불렀죠. 네. 그리고 애국가 하나 부른 것으로 얼마든지 고발당했죠. 메시지가 다 가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 공무원이 애국가 부르면 고발당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기로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너희들이 생각이 다르고 아예 대가리 쳐박고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지금 내놓을 게 없는 거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선거 때만 보수되고 당선되고 나면은 또 좌파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공천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랑 좀 싸운다고 속으면 안 되는 게 네. 시장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보이고 뭐 한동훈 똘마니들도 지금 지들이 이제 이재명이랑 싸운다 만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이게 평생 불효하다가 네. 부모님 돌아가실 때 되니까 상속 받으려고 효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그 재산 노리는 거지 그거는. 그것들이 꼭 나타나 갖고서 평소에 안 먹는 이상한 그 탕수육 이런 거 막 사줘 갖고서 꼭 배탈 나게 만들어 어머니가. 그러니까요. 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재명 것들하고 정청래 것들이 좀 심하게 지금 이 사실상의 권력 투쟁에 돌입한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네. 당 대표들이 언제 사고를 치느냐? 대통령 해외 갔을 때, 대통령 없을 때. 그렇지. 근데 이재명이가 지금 저거 한동훈이 저것도 그랬죠. 그랬죠. 많이 네. 그랬죠. 근데 이 정청래나 한동훈이나 저는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지만 참 닮은 구석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재명이 지금 또 대장동 환수 포기하고 뭐 사고 많이 치고 그냥 해외 순방 갔습니다. 그 사이에 정청래가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 했다가 반나절 만에 이거 여론조사로 바꾼다 했다가 이거 내용을 보면 이거 궁정 쿠데타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김어준 등에 없고 나 당대표 뽑아준 당원들 그 정청래를 더 좋아하는 당원들 개딸들이 좀 분화가 됐거든요. 이 사람들 등에 없고 공천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명분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원래 여당 공천은요.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다 대통령이 합니다. 보통은 그래 왔어요. 관행적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쿠데타 일으킨 사례가 한동훈 사례였던 거고 정청래도 제도로서 공천 룰을 바꿔서 이재명이 찍어서 예를 들면 인천시장 박찬대 보내라. 그 당원 경선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천시장 후보 중에 김어준 간택받은 사람 공천되게 만들겠다. 그 룰을 선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무슨 이슈가 하나 터졌느냐. 문재인이 유튜브를 한답니다. 그래. 개설했어요. 근데 문재인 유튜브를 누가 제작하느냐? 그 제작사가 겸손 공장, 김어준 방송국이에요. 이게 뭐냐? 결국에는 김어준, 정청래, 문재인이 한 몸이다. 여기에 조국을 언제든지 갖고 올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어차피 지나간 권력이고 미래 권력을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작전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 커뮤니티에서는 정청래 벌써 수박돼 있고 아니 걔네는 뭐 다 수박이래. 김명기도 수박이고 정청래도 수박이고. 그 문재인이가 실제로 이재명한테 어떻게든 권력 안 넘기려고 애를 썼죠. 그럼요. 네. 뭐 온밥 먹이고 집에 오면 그거 그 감옥 간 사람한테 먹이는 음식이잖아요. 그거 차려주고 그랬어요 문재인이가. 근데 뭐 전직 대통령이 최초로 유튜브 하는 것도 참 웃긴 일이지만 아무튼 저는 지방선거 끝나고 다음 총선 전에 이 갈등이 본격화될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속도가 좀 빨라요. 빠르죠. 그러니까 이 정청래가 무난하게 지방선거 하면은 자기 다 뺏긴다고 좀 위기감을 느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일찍
지방선거 때 이 권력 다툼과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 때 이재명이가 공천할 줄 알았는데 정청래가 다 하네. 그러면 2년 후에 국회의원 출마할 것들은 전부 그때부터 정청래한테 줄 서지 이재명한테 줄 안 서죠. 그리고 예. 정청래가 한 번 더 당대표 나오려는 걸 막는 카드가 김민석이잖아요. 근데 김민석이가 지금 뜬금없이 막 종묘가고 광화문 가면서 서울시장 견제하면서 똥볼을 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김민석이가 당대표로 내려오면 거기다 줄 서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김민석이 서울시장 나가나? 아니면은 저렇게 하다가 서울시장 결국 민주당이 못 가져오면 김민석이 안 나가도 소위 말하는 기스가 나는 거거든요. 야 이거 잘못하면은 정청래가 당원들 등에 업고 당장악하나? 그럼 이제 국회의원들도 머리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런 그 좌파 내부의 권력 투쟁 양상은 앞으로 더 심화되고 격화될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할 때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해찬 최고위원님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지금 여러 이슈가 있지만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11월 그리고 12월이 장동혁을 흔들려고 기득권들이 발악하는 시기입니다. 이 연말에 장동혁을 지켜주고 장동혁 대표가 다른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공구리 칠 수 있게 힘을 좀 실어주면 12월 말일 안에 윤리위원장도 일찍 바꾸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내부 정비를 장동혁 대표가 끝내고 1월부터는 이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쭉쭉 달려나갈 겁니다.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한데요. 뭐 국회 일문이 안 받아주면 국민의힘 당사가 미어 터지건 말건 우리의 힘을 보여줄 수 있게 당사로 화환이나 꽃바구니, 화환이 너무 크면 꽃바구니 보내면 되거든요. 그 1층에 홀 그냥 꽃바구니로 가득 채우면 돼요. 엘리베이터 타는 길 하나 남겨두고 한 300개 보내면 되거든요. 꽃바구니. 예. 당원 게시판에도 글 많이 남겨주시고 지금이 장동혁을 지키고 보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분수령이다. 네. 지금 이제 8분 응선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 줍시다. 예, 오늘 여의도 포컷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정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